2024년 시행 고3 9월 모평 독서 첫 번째 지문 시각자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런 견해를 일단 체크를 해둬야 되겠네요. 이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 말고 시각 자료가 또 다른 학습 단어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글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이게 1문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자료를 보면은 다음 문단에서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세 개로 나눠 놨는데요. 예시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설명적 시각 자료는 이거에 더해서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 그 다음에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에는 없지만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세 가지 구분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 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세 개 말고 또 더 있다는 거죠.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도 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글 내용과 관련된 이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가 할 일은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이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먼저 나와 있고요. 또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추가를 해주는 거죠. 내용을.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해서 의미를 구성해라. 그리고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능동성을 발휘해서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를 읽어내라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문자는 유일한 학습 단서이다. 아니죠. 시각 자료도 학습 단서가 됩니다. 3번,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설명적이 아니라 예시적 시각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의 시각 자료도 있다. 이게 장식적 시각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는 지양해야 된다. 마지막 보면은 이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향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2번까지만 해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입니다. 요걸 읽을 때. 자, 일단 1번 보시죠. 독자는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고,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 처리가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적이다. 이것도 1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3번,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독자는 능동적으로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1문단에서 문자 정보를 독자가 떠올리지 못해도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돼서 글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 부분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할 것, 맞는 말이고,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다면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기억하기 쉬웠을 것이다.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24년 시행 고3 9월 모평 독서 두 번째 지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야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하고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생소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하고 표시광고법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제일 처음에 공정거래법이 나오네요. 공정거래법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길어지니까 한번 자르겠습니다.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여기서 한번 자르고 거래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러니까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너 얼마에 팔아 이렇게 가격을 강제하거나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거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최고, 최저 기준 가격이 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 그런데 이것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됩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실게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이거를 금지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도 제한한다. 예, 당연합니다. 가격이 정해졌으면 경쟁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 만약에 이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형사처벌.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그런 데 잡혀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출판된 출판된 저작물, 책 같은 거 이거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책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그러니까 폐해보다 이익이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말만 하면 안 되고 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법이 나오니까
앞에 공정거래법은 일단은 끝났어요. 공정거래법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까지 내용이었고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 광고는 원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고 그 다음에 영업의 자유는 맞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혹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두 가지가 나왔네요. 거짓이나 과장 광고 아니면 기만 광고. 역시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인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공정거래법 중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안 받는데 이 광고 뭐 허위 광고, 거짓 과장 광고, 기만 광고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 뭐 리뷰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자,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 그러니까 무슨 나 얼마 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 대해서 좋은 글 좀 써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독자적 의견이면서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용해 봐야지 추천 보정이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지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고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정 제품을. 그럴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게시물의 일을 명시해야 한다.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다 쓰죠.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쓴 거라면은 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명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 중에서 추천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이용 후기 광고, 뭐 리뷰 같은 거네요. 보시겠습니다.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이것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건 부당한 광고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광고예요. 자, 만약에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소를 했다 하면은 이용 후기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의 제재 범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뭐 그걸 얘기했었죠. 그걸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했었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추천, 보증 및 이용 후기 심사 기준,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부당한 광고의 범위 이렇게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부당한 광고 행위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당한 광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형사처벌은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조직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그랬죠. 3번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니까 3번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였죠. 출판된 저작물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은 실제 사용해봐야 하고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그 다음에 니은은 이용 후기 광고입니다. 1번 기억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죠. 합니다. 그래서 금지한다고 했고요. 기억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면 허용된다. 공익이 더 크면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3번 이용 후기 광고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광고를 활용하는 것. 당연합니다. 니은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 것. 보호받는 건 맞아요. 보호받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그 다음에 이용 후기 광고는 모두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 당연히 아니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사업자 아니면은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하는 행위이고 이용 후기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4년 시행된 고3 9월 모평 독서 세 번째 지문 블록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하면서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개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것.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의 개념 다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노드의 개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이 되게 여러 개 있겠죠. 블록체인이 여러 개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거니까. 자,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자, 이제 검증이 끝난 블록을 그러니까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요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이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 과정도 체크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완료되면 이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이 됩니다. 이 아까 얘기한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블록체인에
일반적인 개념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을 끝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 얼마나 빨리 저장이 되냐, 이걸로 요걸로 정의가 되면서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뭐 1초에 몇 개, 1분에 몇 개, 1시간에 몇 개,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 동일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지 그걸 가지고 성능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이 있고 비공개형 블록체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러니까 저장되는 컴퓨터의 수에 제한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가 빨라요. 노드 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이 승인 과정, 합의 알고리즘이 승인 과정에 사용이 되는데 승인 과정은 모든 노드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노드 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비공개형은 성능이 높아. 그럼 공개형은 성능이 비공개형보다 떨어지겠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의 개념이 나타나 있어요. 데이터가 지 맘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되기 어려운 것, 그게 무결성입니다. 이 무결성이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되면, 만약에 누가 바꿔버리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의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 승인 과정에 그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결을 복구하는 게 어렵다. 승인 과정이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 이게 높습니다. 그런데 무단 변경과 달리 이번엔 데이터가 지워지는 경우,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복원할 때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블록체인이 일단 끊어진 다음에 다시 연결하려면 승인 과정이 필요한데 지워진 걸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이게 세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처음에 보안성을 언급을 했어요. 보안성은 데이터 무단 변경이 어렵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 동일 내용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블록 혹은 단임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도 어렵다는 성질, 요게 보안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이중으로 포함되는지도 검토를 한다고, 블록에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승인 과정 때문에 데이터 변경이 어려운 건데 이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해도 승인 과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는 보안성이 낮아진다. 그 다음 탈중앙성을 얘기했습니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 그러니까 리더가 없습니다. 승인 과정을 주도하는 리더가 없어요.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왜? 끼리끼리 놀 수 있으니까. 노드가 많으면 이게 힘든데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그 다음 확장성.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라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돼.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었죠. 비공개식 블록체인이 성능이 높은 이유는 노드 수가 적기 때문에. 자, 그런데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보안성을 높이려면 노드 수를 증가시켜야 되고 탈중앙성을 높이려면 이것도 노드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확장성을 높이려면 노드 수를 감소시켜야 돼요. 노드 수를 제한해야 돼.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에는 승인 과정에 사용되는군. 요게 틀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1문단에서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작업 증명은 합의 알고리즘의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승인 과정에 작업 증명이 사용되는 거지 작업 증명의 승인 과정에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대규모로 채택될 수 있게 되었군. 요거 안 된다고 그랬죠? 보안성과 탈중앙성과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저장되는지가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결정하는 거니 요게 답이라고 했죠. 단위 시간당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가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을 정의하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노드들은 서로 다른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었는지를 검증하는군. 자, 노드들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거지 서로 다른 내용이 이중으로 포함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블록체인 데이터가 무결성이 높은 이유는 무단 변경과 같이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군. 이것도 아니죠. 무단 변경이 일어나기 힘든 게 무결성이 높은 건데 무단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 뒤를 다 잘라버리고 체인을 끊어버리고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독서 네 번째 지문입니다. 주제 통합인데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좀 체크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앙드레 바쟁에 의하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무슨 뜻일까요?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을 썼네요.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요건 것 같습니다.
영화가 남아내는 현실, 이것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라고 되는데 꽤 어려운 말이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두 가지를 드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 그 다음에 미결정성.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쟁이 또 영화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미지를 믿는 감독, 이게 뭔지 보도록 하십시다.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하는 감독, 이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고, 예이젠슈테인이라는 감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이젠슈테인은 몽타주의 대가라고 했는데, 몽타주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몽타주고요. 몽타주의 개념 플러스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쟁은 이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 그러니까 미결정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 그 다음에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 물리적 연속성도 깨지고 미결정성도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질이 지지한 감독은 현실을 믿는 감독입니다. 자,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대조의 방법을 썼죠. 영화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영화 기법 같습니다. 딥 포커스, 그 다음에 롱 테이크. 딥 포커스가 뭔지 보도록 하실게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 이게 딥 포커스고, 그 다음에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 자, 요거는 영화 속 시간이 지속되는 시간,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쟁은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을 하면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 그래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쟁이 지지한 영화, 어떤 거냐?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는 거. CG 겁나 싫어하겠네.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거. 어떤 거? 다큐. 이것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을 좋아했고요. 또한 플러스 정교화된 서사를 통해서 의미를 제시하는 영화보다는이니까 요거는 바쟁이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왜? 미결정 상태여야 되니까.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쟁이 선호하는 영화의 특징입니다. 나지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사람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크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맞는 말이고요.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어주고,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다루는 게 요거랍니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 영화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게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주목한 부분이고요. 이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필름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영화관의 환경까지.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사례를 들어요.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인데, 이 동일시는 일반 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 장소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이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이 하는 거고, 관객은 상상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 중심에 자기를 위치, 그래서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없앤다. 영화 보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 따라서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 꿈꾸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이 바로 카메라의 시점이에요. 관객은 카메라를 통해 기록된 것만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편집 과정, 촬영 과정 이런 데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객은 뭐가 배제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감독 편집판 이런 것도 있잖아.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화관 환경도 아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영화관 환경, 이거는 마치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이것도 플라톤이 말을 했어요. 참고로 플라톤은 예술을 진짜 싫어했죠. 정말 싫어했습니다. 알아두면 좋고요.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그 숨겨진 이념, 숨겨진 가치관을 관객이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에 담겨있는 대안적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거 다 영화입니다. 이거 다 가상입니다. 라는 거를 폭로하는 설정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주장입니다. 관련된 문제 하나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영화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가?
가에서 1문단 보시면은 바쟁이 영화를 세상을 향해 열린 창에 빗댔고 나에서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영화관 환경은 감독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뭐 나에서 영화관 환경을 얘기하긴 했지만 감독에게 영향 주는 거는 얘기하지 않았고 가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관객의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영화의 관객의 심리가 드러나나요? 그게 아니죠. 영화를 보고 관객이 느끼는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3번도 아니고 영화 이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거 나왔었나? 아니죠. 가에는 바쟁, 그 다음에 나에는 정신분석학죠. 그 사람들이 나왔었지? 예,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내용을 더 중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에서는 바쟁이 내용을 중시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무슨 현실과의 연속성, 미결정 상태, 이런 말 나와 있었는데, 나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평 문학 지문입니다. 문학 첫 번째, 광안일루기. 춘향전은 2본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등장인물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형식도 총 8회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회가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 나오네요. 오적교에선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신성과 같은 사람, 이도린을 얘기하는 거고요.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이 그네를 띠네. 가인, 아름다운 여자, 춘향을 얘기합니다. 광안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광안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세법하고 그 다음에 있었겠는가. 서리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십시다.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 이몽룡, 그러니까 이도령하고 비슷한 인물입니다. 거의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도린이 그네 뛰는 모습을 봤는데 눈앞이 어질어질해서 왜? 춘향이 너무 예뻐서 기만에게 말했다. 이거는 이름이 좀 세련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춘향전의 방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너 저런 거 본 적이 있느냐? 금이냐 옥이냐? 선녀냐 귀신이냐? 그러니까 기만이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라고 한 다음에 낙수에 빠져 죽으니 양대에서 구름가비를 만들었던 여인 전부 다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어딨냐? 그럼 저 그네 타는 여자 누구냐? 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갑자기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가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광안루기의 특징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얘기하든가 아니면 인물에 대한 평가가 가로로 제시가 돼 있어요.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높아 잔인하네. 누구? 예, 월매 얘기합니다. 애다 비교하냐? 아,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제가 월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글도 잘해, 바느질도 잘해, 얼굴도 예뻐. 최고 절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도린이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 무슨 뜻이야? 같이 놀 이성. 네가 가서 불러오거라. 직접 갈 것이지 기만을 시킵니다. 어쩌려고요? 얼굴 좀 보려고. 봐서 뭐하게요? 근데 눈치가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기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놀리는 거죠. 알아서 못하게 부른다 해도 안 올걸요?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그 새 주둥이 같은 입 살짝 비속어 쓰고 있죠. 닥쳐라 하니까 예, 면박 들어가지고 마음 상했어.
머리를 떨구고 춘향한테 갔습니다. 원래 춘향이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지 뭐 누구를 보러 아니면 그네를 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로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네를 탔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옷이 좀 흐트러져 가지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런데 말소리가 들려. 이게 누구지? 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일단은 숨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광안루 동쪽 난간에 이도인이 기대 있습니다. 그런데 잘생겼어. 그래서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불렀다. 춘향난제 어딨어? 잘생긴 이도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만이 자기를 찾아. 그런데 춘향이 숨었는데 기만이 결국 찾아냅니다. 아, 춘향, 내 말 한번 들어보. 어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집 군관들이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가마에 앉아서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냐. 내가 어찌 본관사또를 몰라보겠느냐. 기만은 이 귀인이 이도린을 얘기한 건데 춘향은 본관사또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본관사또가 아니라 사또자재 도련님이요. 응? 그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인데. 아유 도련님 좀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언어유희 쓰였다는 거 꼭 체크해두는 게 좋겠죠. 도련님이 어떻게 날 아냐? 네가 헛소리 해가지고 일을 벌였겠지. 나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아니 춘향년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춘향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리분별이 안 됩니까? 도련님께서 추능, 왠지 이성한테 관심이 생기는 게 추능이라고 하죠. 봄에 3월 되고 4월 되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놀러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이게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 춘향이 그네 띄면 온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 뭔 말이야 이게. 거듭된 운연으로 인연이 이루어졌다.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거냐 하시길래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요. 그럼 누구냐 하시길래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 라고 말했어.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젊은 남자가 어찌 한 번쯤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아름다운 여자를 궁금해하는 거, 관심 있는 거는 젊은 남자라면 당연하다. 춘향,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있으니 잘 생각해라. 은근히 협박하네. 그러니까 춘향이 네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도린한테 관심도 있었고요. 예, 광활룩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춘향이 이도린한테 호감을 느낀 건 맞는데 이도린이 그걸 알고 있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춘향은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나들이 나섰다? 아니죠. 춘향은 그냥 옆집 여자아이가 풍경을 즐기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온 거지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나선 게 아닙니다. 3번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춘향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기만의 말을 믿지 않았다. 기만은 춘향이 안 올 거라고 얘기했죠. 3번도 아니고.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예, 맞습니다. 월매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춘향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옆집 여자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여기서 벌써 X지 춘향과 함께 왔지만 옆집 여자아이는 풍경을 즐기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답이고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춘향이 꽃그늘로 숨었습니다. 그네를 뛰면서 이도리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네를 뛰고 내려온 상황에서 숨어서 이도리를 바라본 것. 그 다음에 기만이 춘향을 발견한 영상. 요게 답이네. 춘향이 몸을 감추고 기만을 바라본다. 기만? 아니요. 이도리를 바라봤죠. 춘향이 그네를 멈추고 온 매무새를 바로 잡는다? 아니죠. 온 매무새를 바로 잡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꽃그늘로 들어갔습니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했다? 예, 그런 장소 아니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학 작품인데요. 이거는 작품이 3개가 들어가 있죠. 북방에서 정연훈에게 살얼음 아래 같은데 그 다음에 이문원 노중기. 북방에서 말고는 좀 생소한 작품들일 텐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방에서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지어서 좀 해석하는 것도 좋거든요. 자, 아득한 옛날, 대륙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주 벌판까지 그 땅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뺏겼죠. 그래서 나는 떠났다. 여기서 나가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여 숙심 발의 여진 해가지고 쭉 열거했어요. 어떤 거? 그 대륙, 만주 벌판을 차지하고 있던 그 부분. 범, 사슴, 너구리를 배반하고 숭어, 메기, 개구리를 속이고 뭐 자연물은 그렇다 치는데 배반하고 속였다고 했어. 왜? 북방을 떠난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주 벌판을 포기한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 자작나무와 이깔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리고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법. 오로촌이 맷돛, 돛은 돼지죠, 돼지. 멧돼지를 잡아서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 솔론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인데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서 울어. 이거 무슨 뜻이야? 북방에서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했을 때 다른 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가 한반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추론했으면 여러분들이 참 좋겠습니다. 먼 앞대로 떠나 나왔으니까 그 아득한 옛날에 그 대륙을 떠나서 먼 앞대로 나왔다. 한반도로 그 우리나라 범위가 한반도로 줄어든 거를 되게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스한 햇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무슨 뜻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한반도로 국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요.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절을 해. 무슨 뜻이야? 나약하고 초라해진 민족. 민족이 조금 없어 보인다. 그동안 돌비는 깨지고 많은 보화 땅에 묻히도 가마기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거는 화자가 다시 북방을 찾을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태반이 북방이라는 뜻인데, 내가 살던 곳이니까 북방이라는 뜻인데 그 북방에 우리 민족의 영광은 없어요.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고구려 발에 그 강대했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고 감탄을 하면서 나의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이웃, 그리운 것, 사랑하는, 우러르는 것, 이런 북방, 우리나라가 북방을 차지했을 때 그 영광과 그 민족, 그 힘, 그거는 전부 다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살얼음 같은데 생각, 이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아침 시간적 배경이죠. 화자가 언 길을 걸어서 물가에 이르렀는데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다. 이 창이 뭘 비유한 거? 살얼음을 비유한 겁니다. 살얼음을 통해서 물고기를 보고 있어요.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물고기 내라고 표현했죠. 물고기가 사는 곳을요. 투명한 창 안에 물고기의 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 마치 나의 생가 같아서, 내가 태어난 집 같아서. 창으로 날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날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된 어린 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게 어디? 물속 쌓인 돌과 돌 틈새. 그걸 가장 깊은 곳이라고 때로 들어가. 마치 집을 자기의 어린 시절을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고 날 못 알아보고, 당연히 못 알아보지. 물고기가 어떻게 해, 사람을.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자, 마음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사람처럼 표현하게 했는데 자신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뭐 어땠는지 몰라요. 어땠는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보면서 생가의 모습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도치법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의 세 번째 작품, 이문원 노종기 보시겠습니다. 그 고전수필이고요. 고전수필 중에 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중심 대상이고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적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울퉁불퉁 구불구불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죠. 멀리서 보면 참 큰 집체 같았다. 비유적 표현 사용했고요.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보았는데 이 기둥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둥은 누가 받쳤을까? 사람이 받쳤겠죠. 사람이 이 나무를 기둥으로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은 다 12개.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내가 이불을 가서 숙식하는 장소고,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글쓴이는 뭐 책을 교정하는 일을 하고 있나봐요.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을 해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늘 아래를 거닐며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얘 관리였어. 대궐 안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마치 숲속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동료에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 배, 귤, 유자, 사과, 석류, 이거는 가지가 무게를 감당한다. 이게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에요. 그 다음 질경이,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도 얘는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것들도 몸을 보존하는 계책입니다. 그런데 얘네들과 대조되는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들이어도 잘라낼지 몰라. 그러니까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만일 받쳐주는 기둥이 없으면 이 기둥 누가 만들어준 건데? 사람이. 그래서 이 기둥이 없으면 부러질 건데 조물주가 이 나무를 만들 때에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감탄사 썼어. 하면서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그러니까 암소도 늙은 나무와 같이 사람이 도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알겠구나. 늙은 나물은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듯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자연 중에서도 인간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 나는 저 깊은 산 중에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런 나무를 보지 못했다. 거기엔 왜 사람, 인간과 같이 살지 못하니까 나무들이 지금 요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처럼 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북방에서 살아는 같은데 이문원 노종기 관련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그럴 수 있는데 나하고 다는 시간의 흐름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자연물을 통해 화자 혹은 글쓴이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자연물들을 의인화했죠. 그래서 북방을 떠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물고기들, 다는 나무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다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보기도 그렇고 글쓴이니까 뭐 나라고 해도 괜찮아요. 4번 암울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작품은 가밖에 없죠. 그래서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면서 올바른 역사의식의 필요성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건 다에만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9월 모평 세 번째 지문, 세 번째 문학지문 날개 또는 수갑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고 익숙한 작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독림산업에서 이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 제복과 관련된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사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는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이거는 거의 제복 정책이 결정됐다라는 거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수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그러니까 겉보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경영자 독단인데 실질적으로는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했다라는 것. 이제 길은 두 가지뿐. 나머지 절반,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였죠? 앞에서 제복이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비춰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저 몸에 꿰든가, 그러니까 제복 입든가, 아니면은 벗어버리든가, 뭐 회사 방침에 저항을 하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왔는데 권씨입니다. 아까부터 우리 비웃고 있어. 이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제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제복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람들. 제복 얘기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이쪽을 돌아다 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러니까 미스 윤한테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당신 뭔데 얘기를 듣고 비웃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말소리가 커서요.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인 것 같아서요. 당신도 독림가족의 일원이구만. 어디 부서인데?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입니다. 이름은요? 권입니다. 이름이 권? 성은 뭔데?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노리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이고 분명히 하면서 이 장, 그러니까 장상태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빛을 보냈다. 함께 놀자. 권씨 좀 갈궈보자. 그런데 민도식이 보기에는 만만하지가 않아. 권씨가.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무원, 아무래도 그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사무직은 좀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왠지 좀 그런 게 있었나봐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갖는 비주얼한 표정이 아니라 적대감도 아니에요. 적대감도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 웬 자신감? 외양 묘사도 했고 그 다음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비슷할 정도로 작은 체구. 실제 나이는 장보다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관록이 있어. 뭔가 좀 경력이, 삶을 많이 겪어본 사람 같습니다. 자벽부라던 소개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벽부 이상의 일을 할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권씨가.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짝을 채우다가 무슨 뜻이야? 아까 성하고 이름하고 같이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냥 성이 권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근데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이틀 동안 계속 듣고 있었어.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 무슨 뜻이야?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당한 사람.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씨와 같은 사람들. 공장 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옷 때문에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자병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장상태나 민도식 같은 사람들은 옷 때문에 인생을 걸려 한다. 이거를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는 말투입니다. 자,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지는 거 당황한 거지. 자, 다음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있나 봐요.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잘린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민도식이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다 오는 줄 알아? 세상에 아니지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많아. 라고 하면서 대꾸를 했는데 결국 민도식은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공장 앞에 딱 갔는데 개시작 시작됐어. 그런데 개식 보니까 사원들이 전부 다 사복이 아닌 여기서 사복은 회사 옷, 회사에서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남녀 전 사원이 군대처럼 도열에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교과 같은 거 있잖아. 여기 사가도 있어요.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등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전체주의네, 회사가. 이윽고 노래가 시작을 했는데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 그러니까 민도식이 자신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달아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여기서 사복은 개인 목장입니다. 민도식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 투성이에요. 나 하나쯤 없다 해도 개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화나면서도 외롭게 만들었다. 이런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론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움직일 줄을 몰랐다. 아니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만두면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소지민족 태도. 왜? 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발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날개 또는 수갑 변형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나머지 절반을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 절반이 어떤 것? 예, 제복입니다. 기억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원은 모두 기억을 입지 않고 예, 틀렸습니다. 싹 다 제복 입고 있었어요. 아내는 총각 때문에 죄송합니다. 총각 사원이 기억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도식의 아내를 얘기하는 건데 믿고 있지 않죠?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3번 기억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이 모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기대한다란 말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죠. 궁금해하는 거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권 씨는 남자 사원들과 달리 기억을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요게 답입니다. 권 씨는 제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생존이 달린 일을 하는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준비위원회가 끝난 후 남자 사원들은 보상을 받는 것을 약속하고 기억을 마저 입는다. 보상을 받는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9월 모평 문학 네 번째 작품 정철의 시조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화곡하고 정철의 시조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정철의 시조 두 개 먼저 볼게요.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무슨 뜻이야? 풍파는 안 좋은 거잖아. 시련, 여기서는 험난한 정치 현실을 의미합니다. 일렁이던 배들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배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도치법도 쓰였고 서리법도 쓰였어. 의문문의 형식이 사용이 됐어요. 허술한 배 두신 분네 이게 듣는 사람들 허술한 배 타신 분들 모두 조심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현실 정치에 대한 경계. 지금 정치 현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관료들아 다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소리 섞어치고 자치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 사음보로 딱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장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초장하고 종장은 평시조랑 동일합니다. 그럼 이건 사설시조로 보긴 그렇고 어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온유월 살얼음 엉킨 위에 된소리치고 자체를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한테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험난한 정치 현실, 좀 복잡한 정치 현실을 보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놈이, 모든 사람이 온 말, 모함하는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그러니까 남의 말이래. 다른 신하들이 나를 모함하는 말을 해도 임금님께서 직접 판단해 달라 라는 게 요 시조, 나시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화곡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야 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야,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투는 자주 나오는 말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고요. 아이야 구렁망태 찾아라. 서쪽산에 날 늦겠다. 늦으니까 빨리 구렁망태를 찾아라. 구렁망태는 생활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느냐. 고사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백야 숙제 딱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망한 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은 이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몸이 이 나무라니면 조석 어이 지내리. 서리법 쓰였고 조석은 뭡니까? 아침 저녁이란 거죠. 아침밥 저녁밥 어떻게 지내겠느냐. 이 나물이 있어야지 내가 아침밥 저녁밥을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수.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에 비 내린다. 도롱이 삿갓은 지금의 비옷입니다. 비 오니까 도롱이랑 삿갓을 챙겨라 이런 말이고요.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매요. 미늘은 그 낚시 바늘이거든요. 근데 낚시 바늘, 그러니까 갈고리 같은 거, 그게 없는 낚시를 매었어.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나라 여상, 강태공이라고 하죠. 주나라 여상이 그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욕심 없는 마음 또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기다리는 마음.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하노라. 자, 그 다음 아이야 죽조반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죽조반은 이제 소박한 음식, 아침밥 먹기 전에 죽을 좀 달라라는 거. 그러니까 죽 먹고 싶다, 간단하게 요기 좀 하자 이런 뜻이에요.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 군경도 역군은, 나머지는 밑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 역군은이 무슨 뜻입니까? 임금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임금의 은혜라는 뜻이니까 확인 좀 여기서도 이제 그 유교사상 충의 개념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이야 소 먹어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즈버 감탄사입니다. 희황상인 복희씨 이전에 오랜 옛적의 사람, 그러니까 숨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보는구나. 술 먹는 건, 술 먹자라는 거. 이게 조존성의 호화곡의 내용입니다. 경철의 시조 호화곡 변형 문제 한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철과 조존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살림에 응가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1번 가의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는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는 그들이 파직, 유배되거나 정치를 떠난 현실을 나타나는 거. 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가의 배가 관료이고 구름이 험하거러니 정치적 위기 조짐이라면 처음 나왔는 거 어찌하여는 관직에 처음 나온 신진관료를 허술한 데 부진 눈에는 신진관료가 정치적 풍파를 호되게 겪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겠군. 역시 맞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좋다,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으니까. 3번 나의 된서리와 자치눈이 화자가 부당하게 겪는 정치적 공격이고 이미 임금이라면 5, 6월 내렸거든 보았는가 이마는 자신이 겪은 고초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겠건. 아니죠. 예, 임금께서 판단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아닙니다. 3번이 답이고요. 참고로 정철은 심할 정도로 임금을 사랑한 사람, 삼위인국, 손민국 보면 나오죠. 정철의 시에 임금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 예, 잘 안 나옵니다. 잘이 아니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4번 나의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이미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자신에 대한 온갖 참소를 믿지 말아달라는 화제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다의 미드러놈 낚시와 성세 군경이 안 빗낙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역군을 이신하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임금 생각을 하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없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24년 고3 9월 화법 파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안전벨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게 중심 내용이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는 몸을 잡아주는 과정, 띠를 풀어주는 과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 이거 첫 번째는 띠를 잠그는 장치, 그 다음에 띠를 당기는 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 시 탑승자를 잘 잡아주면서 띠의 압박으로 인한 부상을 막기 위해서 고정되는 지점의 수를 늘리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고정점이 3개가 있으면 3점씩,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2점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고정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화법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띠의 압박으로 인한 추가 부상을 막기 위해 띠를 풀어주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1을 표에 A에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띠의 압박으로 인한 추가 부상을 막기 위해 띠를 풀어주는 과정을 설명한 거는 자료 1이 아니라 자료 2죠. 요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차량이 충돌할 때 바깥쪽 톱니에 걸려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A에 제시하였다. 자료 1을 A에 제시한 건 맞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차량이 충돌할 때 바깥쪽 톱니에 걸려 띠가 풀리지 않게 하는 종류죠. 차량이 충돌할 때 바깥쪽 톱니에 걸려 브레이크가 아니라 띠가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띠를 고정하는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B에 제시했다. 자료 1을 B에 제시한 거에 맞아요. 그런데 띠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띠를 풀어주는 장치.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4번, 2점씩과 달리 3점씩에 추가된 고정점이 잡아주는 몸의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3을 C에 제시하였다. 3점씩 안전벨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료 3, 맞고요. 그 다음에 2점씩의 고정점이 골반 좌우 외에도 3점씩에는 어깨 고정점이 추가되었다라는 거. 일반적인 자동차 앞자리에 보통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착용자를 잡아주는 띠의 압박에 유발할 수 있는 부상? 이거 설명하려는 거 아닙니다. 안전띠가 뭐 부상을 일으킨다 그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월 목평 화법과 전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화법 파트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천문축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축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 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블에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서 각 조의 준비 상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2의 조가 자신이 할 일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학생 3이 이제 학생 2한테 관측 기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학생 2가 자신들이 찾은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1이 그거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관련된 계획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해성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전시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하대, 밋밋해 보여서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이 영상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 학생 2가 좋긴 한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 3이 역사신문 형식은 어떠냐. 그러니까 학생 2가 그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별자리 해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돼? 화제가 전환되고 있죠. 여기서 화제가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3이 거의 다 됐어. 우리 조는 옛 별자리 28수를 준비하기로 했잖아. 그 중에서 여름철 별자리만 설명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화면에 밤하늘 사진을 보여줄 거야. 그래,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얼마나 준비됐어? 그러니까 학생 3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2가 학생 3의 발화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관련된 사례, 지리 동아리의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이 이제 다시 점검을 하고 학생 2가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학생 3이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크기가 다른 별 스티커를 직접 붙이게 할까라고 하니까 학생 2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3이 다시 참여 후기 얘기를 하니까 학생 1이 이제 좋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을 쫙 제시를 했어요. 자, 나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천문 동아리는 8월마다 개최되는 지역의 천문 축제에 올해도 참가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거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 조선 천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시활동은 아까 얘기한 역사신문, 어떤 거 조선시대 혜성관청을 가상으로 취재한 역사신문을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 이 영조시대 천문학자들의 관측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추진한다는 소식도 알려졌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 관람객들을 매우 놀라워하니까 이게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관측 기록을 주제로 다루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낀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활동 얘기를 하는데 아까 학생 3이 얘기한 부분이죠. 체험활동. 조선시대 천문사에 나와 있는 여름철 별자리를 해설하고, 그 다음 관람객들이 카드에 직접 별자리를 그려보게 하는 활동, 이거를 진행을 했다. 그런데 여름철 별자리는 백조자리인데, 서양에서는 백조자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루토라고 상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어떤 거를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카드가 부족해서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는 보완점, 카드가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그 전시 체험 행사를 마치고 관측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는데, 요거는 가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나에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얘가 도우미로 참여하면서 한 일은 관측 장비 설치, 조작법 안내, 그리고 별자리의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자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 다음은 참여 의견이 보이다. 가와 관련해서 A씨가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혜성관측 기록에 대한 내용은 역사신문으로 알려주어서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견우직녀 이야기가 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서양과 조선의 별자리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니 쉽게 이해됐어요. 혜성관측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카드가 부족해서 별자리 그리기 체험을 못한 것이 속상해서요. 1번 학생 1이 구입 물품 배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시에 체험하지 못해 속상했다는 반응을 통해서 나에서 체험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맞죠? 맞습니다. 나에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 카드가 어디 갔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카드가 부족해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 죄송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죠. 예,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학생이가 별들의 밝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A의 현장감 있다는 반응을 통해서 나에서 전시 형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2가 별들의 밝기 차이도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다고 언급하긴 했는데 이건 현장감하고 상관이 없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학생 2가 혜성 관측 기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시에 놀라웠다는 반응이 대라고 되어 있는데, 혜성 관측 기록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게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학생 3이 역사신문 형식 활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A의 현장감 있다는 반응을 통해 나에서 지난 전시와의 차별점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3이 역사신문 형식 활용에 대해서 제안했는데요. 나에서 지난 전시와의 차별점, 요게 아니었죠. 요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5번.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에서 우리 옛 별자리와 서양 별자리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별자리 설명 방식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B의 이가 잘 되었다는 반응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됐다라는 거, 긍정적 인식은 맞는데 나에서 체험 주제 선택에 대해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장문 파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건의하는 글인데요. 교장 선생님이 예상 독자입니다. 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께 어떤 내용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학교 내 체육 공간 조성을 건의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체육 활동이 단체 구기 종목이 대부분인데 일부 학생들만 체육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체육 공간을 조성해 달라라는 게 건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소집단을 위한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춤에 관심이 있으니까 춤 연습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건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력 단련실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없었죠. 1번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학생들의 체육 활동률에 대한 예상 독자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어디 나왔냐면은 흔히 학생들이 너무 바빠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한 학생이 많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예상 독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오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4번 건강 문제 해결 이런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학생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9월 모평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 문법 파트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보시면은 보기에서 묻는 게 높임 표현 그리고 높이는 대상 이 두 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A, 2에서 있는 높임 표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 일단 A의 다외시고 B 등명 시옷, 그 다음에 C 니자시며, 그 다음에 D 부티어깨, 그 다음에 E 하접대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고전이래 중세국어라고 해도 어려울 게 없는데 밑에 해석하고 1대1로 대응시키면 되잖아요. 묘강이는 묘강이, 예적은 예, 등명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A 다외시고는 뭐야? 되시고예요. 되시고입니다. 되시고니까 높이긴 한 건데 누가 되셨어? 묘강이 되셨어. 그럼 묘강을 높이는 거지 스승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스승은 여기서 스승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사 시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옷이 유정명사에 쓰였을 때는 높임 표현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묘강이라고 나와 있죠. 묘강이 아니라 등명, 높이려면은 등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즈시며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이으심인데 누가 이어요? 묘강이 이어요. 그래서 서너멀 어미 샵이 아니라 시를 써가지고 묘강을 높인 겁니다. 3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부티어깨 말쌈을 하자보되 여기서 부티어깨가 부처깨 객체 높임 서너멀어를 깨를 붙여가지고 부처를 높이고 있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서너멀 어미 잡이 쓰인 거 맞아요. 내 부처깨 말씀을 하자바되 근데 여기서 말씀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부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 부사어이기 때문에 선언어미 잡으로 높인 거고요. 말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조건은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나야 되고 안긴절에는 짧은 부정표현이 나타나야 되고 아는 문장은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설 것이면 과거형 얘기하는 거죠. 짧은 부정이면은 안, 못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안긴절이 하나만 있어야 돼. 자, 1번.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새 앨범을 발매한다.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짧은 부정도 없으니까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축구를 하지 못했다. 과거고 과거를 쓴 거 맞는데 짧은 부정이 아니죠. 하지 못했다. 축구를 그냥 못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짧은 부정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안긴절도 아니고 그냥 이어진 문장이에요. 3번. 미처 못 치운 쓰레기가 바람에 날렸다. 과거니까 과거가 쓰였으니까 맞고요. 짧은 부정 못 치운 맞네요. 못. 그 다음에 안긴절이 미처 못 치운 쓰레기 관형절 하나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 4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혼문장이니까 애초부터 해당 사항 없고. 5번. 저기 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도 쓰이지 않았고 부정표현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체 파트. 희경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회의 진행 순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 소식 여기서부터. 사람을 만난다, 면담 대상자, 그 다음 학생의 소식, 기사 내용 선정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 소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승민이가 운동장 야영을 다루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리치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희경이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순위를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정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찬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순위만 알려주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희경은 거기에 오케이 했고요. 그 다음 사람을 만나다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그러니까 재환이가 노래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구독하는 학생들도 궁금해. 그 친구는 어때? 노래대회에서 우승한 친구에 대해서 만나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미나가 실명 제시하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링크까지 보냈어요.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희경이 한 명만 남았네. 누구에 대해 다루는 게 좋을까라고 하니까 박모 선생님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게 어쩔까.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셔서 9월부터는 학교에서 뵐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수민이 오케이 하고 윤찬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경이 둘 다 동의를 했고 윤찬이한테 자료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소식에서 다룰 내용 8월 학생의 행사는 학습 동의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신청부터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안내하는 기사를 쓰면 어떠냐 라고 하고 지호도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희경이 오케이 지금까지 나온 인형을 반영해서 뉴스레터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요 나의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따끈따끈 소식이 요거 나와 있고 사람을 만나다 노래대회 우승자 그 다음에 정년퇴임 그 다음 학생의 소식 이렇게 나와 있고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재보하기 장치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고 수신 거부 스팸이라고 했으니까 수신 거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가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지난 회의의 내용을 나열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기억을 환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에서 무슨 기사 내용의 선정 순서를 나열한 거지 대화 참여자들의 기억을 환기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승민의 발화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장점을 덧붙인다. 장점 언급한 거 따로 없었어. 니은에서. 그 다음
디귿, 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재환의 의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4번, 물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한빛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능하게 표현하였다. 예, 아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전송해서 자신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전송만 했지 동의 구하는 거 없었습니다. 예. 자, 매체 두 번째 지문도 살짝 볼게요. 다음은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은 나의 스마트폰 사용 이야기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동기,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용 시간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쓰는 편, 영상 시청,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주말 사용시간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네요. 반면 누리소통만 사용시간은 적은 편이다. 그래서 누리소통만은 주변 사람들만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실천 방안을 언급을 했는데 취미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진로를 위해서도 사용하려고 실천 방안을 내세웠다. 얘는 진로가 요리 쪽인가 보네요. 요리 공부 시간 늘리기, 그 다음에 요리 연습 영상 일지 올리기, 그 다음에 요리로 소통 넓히기. 사람들끼리 많이 소통을 하는 거, 이거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이 이렇게 3개가 달려 있는데 친아리, 역사랑, 꿈자람 이렇게 3명이서 그 댓글들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거 변형 문제 풀어볼 건데요. 1번 준호의 글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소제목을 활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방법. 예, 소제목 활용은 맞는지 나머지가 틀렸죠. 1번 아니고요. 2번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과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다른 사람의 사용 시간을 비교하고 있다. 자, 그래프 자료 활용한 건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주일간 스마트폰 사용량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맞는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별 유의사항이 아니라 3시간 정도, 여기다 글자를 다르겠죠. 그래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어. 이건 맞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안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 요리 관련된 거 얘기를 했었지, 그걸 얘기하고 있죠. 4번 아닙니다. 자, 5번 화살 모양의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정보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준호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설명한 거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아리는 자신의 사용 시간에서 반성할 만한 부분을 언급했다. 자,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습니다. 평일보다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이유를 드러냈지 반성할 부분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상 시청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영상에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은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예,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 다룬 영상을 추가적으로 시청하겠다고 했지 자신의 경험 밝힌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3번 역사랑은 준호가 세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거 없었죠. 역사랑은 정보를 공유해 보겠다면서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지 준호가 세운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스마트폰 사용 계획, 그러니까 사진 관련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준호가 언급한 일지 작성의 효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일지 작성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았죠. 조언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